20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5장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페이지 162에서 163페이지 노화에 따른 변화.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퇴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급성이 아니라 만성입니다. 명확한 게 아니라 명확하지가 않아요. 기억해 주세요.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신체에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약물 기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는 신장, 약물 포인트로 기억하세요. 혈액순환 감소, 욕창이 잘 발생하고 골격근의 수축력이 감소하고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신체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측면 모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인성 질환은 만성퇴성 질환이라는 거, 급성기 아니고, 그리고 원인은 불명확하다.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하고,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만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163에서 172페이지 소화계. 위의 역할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고 음식물을 잘게 부숴 소장으로 내려보낸다. 소장은 소화된 영양분을 흡수한다. 대장은 소화된 음식의 수분을 흡수하고 대변 형태로 굳게 만든다. 소화기에서 가끔 예를 들어서 소화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어떤 장기의 소화계 중 어느 장기의 역할인가요? 하면 소장이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가끔 가다가 나오거든요. 위는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음식물을 잘게 부숴 소장으로 보낸다.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한다.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고 대변 형태로 굳게 만든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노화의 특성,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죠? 짠맛과 단맛을 느끼지 못하고 신맛과 쓴맛을 느낀다. 외워주세요. 어떻게 외우냐면 요즘 단짠 있죠? 단과 짠맛은 느끼지 못하고 신맛과 쓴맛은 잘 느낀다. 미각의 역치가 증가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보기에 간혹 가다가 출제되거든요. 이게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 사람마다 어떤 기준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이 기준을 넘어야지만이 반응을 합니다. 미각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레벨 이상이어야지 미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각의 역치가 증가됐다라는 것은 이 사람한테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많이 둔감하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미각의 역치 증가해요. 감소하는 게 아니라 기억해 주세요. 소화 능력이 저하됩니다. 지방 흡수가 감소됩니다. 당뇨성이 떨어져서 당뇨에 걸리기 쉽습니다. 췌장에서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기 때문이죠. 어떤 호르몬이냐? 인슐린. 인슐린 분비가 감소돼서 당뇨성이 떨어져 당뇨에 걸리기 쉽습니다.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되고 변실금에 걸립니다. 노화에 따른 특성에서는 중요한 것은 단맛과 짠맛을 못 느낀다. 미각의 역치가 증가된다. 라는 정도만 키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소화계 주요 질환, 위염. 위염은 위점막의 염증. 식후 3-4시간 후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부터 명치부터 심한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위염에 더해서 위궤양은 위점막에 더해 근육층까지 손상이 되고 새벽 1-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 상복부 불편감. 위암은 치료 후 5년간 정기검진을 받고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대장암은 저섬유소, 저잔여식이 섭취 시 발생하고 장폐색, 설사, 변비를 동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위염이라는 것은 밥 먹고 난 후이기 때문에 식후 3, 4시간 후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위궤양에서 새벽 1, 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대장암에 있어서 저잔여식이라는 건 저섬유소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생각해서 고섬유소 있잖아요. 고섬유소가 야채, 채소 이런 식으로 몸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저섬유소, 저잔여식이는 몸속에 오래 남아있지 않고 휙휙 지나간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설사. 음식물 섭취를 줄이고 탈수 예방을 위해 충분한 물 섭취를 해야 합니다. 고섬유식이 제한해야 되고, 지사제는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변비는 지나친 저잔여식이 섭취로 발생합니다.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사용 시 발생합니다. 시험 문제에 간혹 가다가 이것은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이지만 가끔 가다가 설사를 유발하는 약물이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닌 거죠.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들입니다. 처방에 따라 하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빈번한 사용 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제를 사용하게 되면 노인들이 대부분 변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하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하제를 사용하는 경우 변비가 쉽게 걸릴 수 있다. 기억해 주세요. 식이섬유, 유산균이 포함된 음식과 다량의 물을 섭취를 합니다. 우유는 적극적인 섭취를 권장합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죠. 변이가 생길 시 즉시 화장실을 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173에서 180페이지 호흡기계. 호흡기계는 공기를 폐로 전달하는 공간과 통로입니다. 호흡기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 이것도 중요합니다.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합니다. 이거는 노인이라서 생기는 거죠. 몸의 수분이 감소된다. 모든 노인은 몸속에 있는 모든 수분이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폐포의 탄력성 저하, 폐순환량이 감소됩니다. 호흡 근육이 위축되고 근력이 약화됩니다. 기침 반사, 섬모 운동이 저하되고 기관지 분비물이 증가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모든 것은 저하, 낮아진다, 감소한다 이렇게 되지만 기관지 내 분비물은 증가합니다. 기관지가 이렇게 있으면 기침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에 고여져 있는 분비물이 증가해 줄 수밖에 없겠죠?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호흡기계 질환, 독감, 인플루엔자랑 같은 말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고 매년 1회 이상 예방접종을 합니다.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의 만성염증,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가래를 배출해야 되고 뜨겁거나 차가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오염된 공기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관지의 자극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폐렴,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흡인성 폐렴이라는 것은 시험 문제 보기에 간혹 가다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흡인성 폐렴이 뭔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 내로 넘어가서 기관지나 폐에 염증을 발생시킨다 하면 흡인성 폐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식, 기도의 만성염증 질환, 같은 말이 알레르기성 질염,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하면 천식이라고 보면 돼요.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동물, 털, 곰팡이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고 갑작스런 온도, 습도 차이, 기후변화 시 발생한다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다 하면 무조건 천식이라고 포인트로 기억해 주세요. 운동 30분 전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합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기가 주어져요. 천식에 관한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고 기도의 만성염증 질환이고 갑작스러운 온도나 습도 차이, 기후변화에 많이 발생되는 것은 어떤 질환에 해당하는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천식이죠. 그 다음 폐결핵,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무증상이어서 우연히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주 이상 기침과 흉통이 발생합니다.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립니다. 결핵균이기 때문에 항결핵제를 투여해야겠죠?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와 객담 검사를 합니다. 기침은 옷소매 위쪽으로 가리지 손바닥으로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기침을 할 때는 손바닥으로 해서 기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옷소매 위쪽으로 가려서 기침을 한다. 그리고 초기에는 무증상이어서 우연히 흉부 엑스레이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라는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81에서 186페이지 심혈관계 노화에 따른 특성.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근육이 두껍고 탄력성이 저하됩니다. 무조건 외워주세요. 여기서 두꺼워진다 라는 표현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손발톱이 두꺼워지고 고막이 두꺼워진다.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포인트로 기억해 주세요. 심근이 두꺼워지고 손발톱 두꺼워지고 고막이 두꺼워진다. 심근은 두꺼워지고 탄력성은 저하됩니다.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감소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합니다. 말초혈관의 저항이 증가됩니다. 이 말은 혈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혈관에 노인이 되면 뭐 같은 게 많이 끼잖아요. 프라그나 죽상경화식으로 많이 끼거든요. 그러면 말초혈관에 혈액이 지나가기에는 저항이 많이 걸리겠죠. 따라서 말초혈관 저항은 증가됩니다.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한다. 정맥류, 하지부종, 치질이 발생한다.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저지방 유제품과 같은 저지방식이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로 심근, 손발톱, 고막 두꺼워진다. 이 내용 그대로 외워주세요. 근육 두껍고 탄력이 저하된다. 그리고 번외로 보기로 시험 문제 보기로 출장되는 말초혈관 저항이 증가된다. 외워주세요. 그 다음 심부전. 수축력 저하로 충분한 혈액을 못 줍니다. 신장의 수분과 염분 배출이 억제돼 의존성 부종이 나타납니다. 염분, 수분,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식이 섭취를 제한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보통 수분 섭취를 권장을 많이 합니다. 노인에게 있어서. 하지만 제한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심부전 시 수분 섭취 제한. 왜냐하면 심장의 기능을 못하잖아요. 심장의 기능을 못한다라는 말은 심장이 펌프질을 잘 못한다. 몸속에 있는 수분이 그만큼 많으면 안 돼요.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외워주세요. 빈혈,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도 외우세요. 철분제를 섭취합니다. 비타민C와 함께 복용 시 흡수가 잘 됩니다.
철분제와 비타민 C와 함께 섭취 시 흡수가 더 잘 된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넘어가서 페이지 187에서 193페이지 근골격계 노화에 따른 특성. 추간판이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든다. 근긴장도 저하, 근육량 저하, 근육 피로를 자주 느낀다. 이것도 외워주세요. 어깨가 좁아지고 골반이 넓어진다. 어좁이 있죠. 어좁아지고 골반도 커진다. 팔다리 지방 감소 외워주세요. 엉덩이 허리 지방 증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팔다리가 가늘어지죠. 그리고 배불뚝이 아저씨 생각해 주시면 돼요. 팔다리 가늘고 엉덩이 허리 커지고 어깨 좁아지고 어좁아지고 골반이 커진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근골격계 질환. 퇴행성 관절염.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운동 시 악화되고 안정 시 호전이 됩니다.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을 많이 쓸수록 통증이 심해집니다. 관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살을 빼야 되죠. 수영 걷기 체조를 하면 퇴행성 관절염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세트로 기억해 주세요. 수영 걷기 체조에는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뭐다? 수영 걷기 체조. 두 번째로 골다공증. 둘이 구별시켜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뼈세포 상실, 골밀도 저하, 골절 발생이 높고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일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체중이 높을 때, 고체중일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저체중, 얇고 뼈 안에 구멍이 숭숭 뚫렸잖아요. 저체중일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흡연, 음주, 카페인 등 과도 섭취한 경우 발생하고 칼슘을 충분히 섭취를 해줍니다. 체중 부하 운동을 합니다. 수영 체조 아니에요. 걷기. 세트로 외워주세요. 골다공증은 체주 부하 운동, 걷기. 골다공증은 체주 부하 운동, 걷기. 퇴행성 관절염은 수영 걷기 체조. 외워주세요. 그리고 비타민 D를 섭취합니다. 햇볕을 쬐요. 비타민 D가 형성되기 때문이죠. 앞에서 비타민 C 나왔었죠. 비타민 C는 뭐였죠? 빈혈인 사람이 비타민 C와 철분제를 같이 섭취하면 흡수력이 높아진다라고 했죠. 비타민 C는 빈혈,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외워주세요. 근골격계 질환 중 고관절, 골절. 강한 외부 힘이 작용돼 고관절 뼈가 부러집니다. 골다공증 노인이 낙상 시에 발생합니다.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이죠. 낙상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관절, 골절하면 노인이 낙상 시에 많이 발생한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94에서 198페이지 비뇨생식기계 노화에 따른 특성. 여성은 난소가 작아지고 질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성적 욕구가 유지됩니다. 시험 문제 보기에 간혹 가다가 성형 욕구가 감소된다 라는 문제로도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라 유지됩니다. 남성은 전립선 비대를 경험합니다. 자주 소변을 보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그 다음 비뇨생식기계의 주요 질환, 요실금,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나오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방광의 저장 능력이 감소되고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약화됩니다. 증상,
여러 요실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복압성 요실금이죠. 말 그대로 배에 압력이 나는 거예요. 따라서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등 복압이 증가하면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배에 압력을 가면 바로 나오는 게 이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신경성 요실금이라도 같은 말입니다. 소변을 보고 싶다 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나 소변이 보고 싶은데 하면서 절박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역류성 요실금,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소변이 넘쳐서 계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광이 고요도가 있으면 방광이 꽉 차버려가지고 저절로 소변이 나오는 것을 역류성 요실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주요 질환과 치료 예방.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길 운동 많이 들어봤죠?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 기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아까 수분 섭취 제한하라는 게 있었죠? 이게 어떤 질환이었나요? 신부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변비 예방하기 위해서 고섬유시기를 섭취해 주세요. 체중 조절, 복압성 요실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중 조절이 필수겠죠. 배에 압력이 가해지는 요실금이기 때문에 배 압력을 덜 하기 위해서는 체중 조절이 필수입니다. 그 다음 비뇨 생식기계의 주요 질환, 전립선 비대증. 이것도 시험 문제 간혹 나옵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합니다. 노화에 따른 남성 호르몬 감소, 여성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이거 외워주세요. 전립선 비대로 요도를 누르기 때문이죠. 잔뇨감이 있고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옵니다. 빈뇨, 배뇨 후 2시간 내에 소변이 마려운 빈뇨 증상을 가지고 긴박뇨,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고 바로 긴박하게 써버리게 되는 거죠. 야뇨,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러 자주 깹니다. 이 3가지 증상도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다 라고 외워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199에서 210페이지 피부계 노화에 따른 특성. 피하지방이 감소해요. 탄력성이 감소해요. 손, 발톱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고 세로줄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두꺼워진다라는 게 3가지가 뭐가 있었죠? 심근이 두꺼워져요. 손, 발톱이 두꺼워져요. 한 가지 뭘까요? 고막이 두꺼워진다고 했었죠? 외워주세요. 얼굴 털이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보기 문항으로 가끔 가다가 출제되거든요. 이것도 알아주세요. 얼굴 털이 증가한다. 노인성 반점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목은 멜라닌 생성세포가 감소로 탈색된다. 머리가 하얘지죠. 소양증은 밤과 겨울에 심해집니다.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궤양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얼굴털이 증가한다. 나머지는 감소되거나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 페이지 피부계 노화에 따른 주요 질환. 욕창, 도넛백에 사용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청골 욕창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압박 부위 순환 저해로 사용을 해선 안 됩니다. 뜨거운 물주머니 자극적이에요. 사용하면 안 돼요. 파우더도 사용하면 안 돼요. 피부 자극되고 땀구멍을 막기 때문이죠.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하지 말아라.
파우더 사용하지 말아라. 기억해 주세요. 피부 건조증, 목욕 후 두드려 말려야 되고 물기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보기 문항으로 자주 출제되니 기억해 주세요. 대상포진,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예요. 세균과 바이러스는 엄밀히 다릅니다. 수두 바이러스 세트로 외워주세요. 대상포진이 수두라고 하는 건 알겠죠?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고 과거에 앓았던 사람이 발생합니다. 가렵고 피부 저림이나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 생기고 백신 투여로 면역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옴은 전신에 치료용 연고를 발라야 하고 접촉한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보기 문항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옴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치료해라.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피부계 노화에 따른 주요 질환. 이 정도는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그냥 읽어만 주세요. 머릿니가 물어 흡열해서 발생하는 거고 가려움증, 수면장애, 피부 상처가 발생하고 기저귀 피부염, 기저귀 습진, 통풍을 해주는 게 좋겠죠? 지루성 피부염은 생선 비늘과 같은 피부를 동반한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노인성 자반, 노화와 강력한 스테로이드 도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노인성 자반은 말 그대로 팔이나 다리에 멍든 것처럼 보라색깔로 보이죠. 누군가한테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보호자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 신경 페이지 211페이지 신경계 노화에 따른 특성. 이것도 그냥 읽어만 주세요. 시험 문제 잘 출제되진 않거든요. 근육이 긴장되고 자극 반응성이 저하됩니다. 감각이 둔해져요. 정서 조절이 불안정해집니다. 단기 기억이 감퇴되고 장기 기억이 유지됩니다. 치매라고 보시면 돼요. 치매는 단기 기억이 감퇴되고 장기 기억이 유지되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 보기로 가끔 출제될 수 있으니 기억해 주세요. 페이지 211에서 216페이지 감각계 노화에 따른 특성. 눈물 양이 감소해요. 공막에 갈색 점이 생깁니다. 각막 반사가 저하되어 황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라색, 남색, 파란색 구별이 어려워요. 어떻게 외우냐면 빨주노초 파남보 있잖아요. 파남보 이 세 가지 색깔 황화현상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한다. 이 세 가지 색깔을 구별하기 어렵다. 황화현상이다. 외워주세요. 파남보. 동공 크기가 감소됩니다. 이것도 외워주세요. 동공 크기 감소. 노안, 가까운 물체를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 다음 귓바퀴가 커지고 늘어집니다. 고막이 두꺼워져요. 고막이 살쪘네 라고 말 많이 하죠. 고막이 살쪄서 잘 안 들린다 라고 얘기하죠. 고막이 두꺼워집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했었죠. 두꺼워지는 거 심근, 고막, 손, 발톱. 그리고 이관이 축소됩니다. 귀의 관, 귓바퀴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노인성 난청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흔하게 나타난다. 맛에 대한 감지 능력이 저하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황화현상,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고 빨주노초, 파남보, 구별이 어렵다. 동공 크기 감소된다. 고막이 두꺼워진다. 귓바퀴는 커진다. 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감각계 주요 질환, 백내장, 녹내장 정말 중요해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둘이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했어요. 안압이 상승하고 안의 시신경이 손상됐습니다.
각막이 혼탁됩니다. 안압이 상승됐기 때문에 안구에 통증이 있어요. 고개 숙인 자세를 하면 안 돼요. 안압이 상승했기 때문에 아파요.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진 질환입니다. 녹내장은 각막이 혼탁,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 동공의 백색 혼탁, 사람 눈에 보면 눈에 하얀 게 있죠. 하얀 사람이 있죠. 이런 백내장인 거예요. 안구 통증은 따로 없습니다. 키포인트, 녹내장은 안구 통증이 있고 백내장은 안구 통증이 없고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한 질환이고 각막이 혼탁되고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한다. 이거 내용 기억해 주세요. 구별해서 외워주세요. 그 다음 감각계 노화에 따른 특성, 노인성 난청, 노화에 따른 고막 내에 의한 청력이 감소합니다. 복구하는 치료는 따로 없어요. 의사소통 시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게 하고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고음보단 저음의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제가 이건 경험하기로 어떤 노인분이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귀에 갖다 대고 막 크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고 저음의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알게 됐어요.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217페이지에서 219페이지 내분비계 노화에 따른 특성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감소해서 공복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역할은 혈당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죠. 혈당을 감소시키는 게 감소했기 때문에 혈당이 상승합니다. 내분비계 노화에 따른 주요 질환, 당뇨병도 중요하죠. 당뇨병의 세 가지 특징, 다음 단요 다식 이건 알고 있죠? 많이 마셔요, 많이 싸요, 많이 먹어요. 체중 감소, 두통, 고혈당, 저혈당의 증상이 나타나고 식후 30분에서 1시간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하루 최소 30분, 일주일 5회 이상 운동을 해야 합니다. 혈당이 300, 엄청 높죠? 이상일 때 혈당 조절을 먼저 한 후 운동을 시작합니다. 경구용 혈당 하강제나 인슐린 약물요법을 병행합니다. 인슐린 주사약은 반드시 주사로 맞아야 돼요. 경구 시 위장관에서 이미 파괴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인슐린 주사약은 주사로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220에서 227페이지 심리정신계 주요 질환 우울증 우울증은 우울감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불면, 불안 증상이 있고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는 진압력을 상실한 거죠. 진압력이 뭐죠? 시간, 장소, 날짜를 말하는 거죠.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기 기억이 상실되고 장기 기억은 유지됩니다. 선망. 치매와 선망 시험제 자주 나오거든요. 기억해 주세요. 치매, 우울, 인지손상, 약물 사용 등으로 증상 기복이 심하지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선망은. 수시간, 수일에 걸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됩니다. 진압력 장애가 되고 인지 장애가 있고 대상자와 접촉하는 수를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해서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